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 황혼기의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많이 느끼시는 우울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불리지만 동시에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들과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슬픔이나 의욕 저하로 나타나는 반면 우리 나이에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설명드릴까? 예를 들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전에 즐겼던 활동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과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적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울증의 증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노년기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생행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년기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년기 우울증은 슬프다라는 감정보다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우울하지 않아, 그냥 몸이 안 좋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몸의 불편함이 바로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수면 변화가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둘째, 식욕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없어져서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감정적인 이유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더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셋째,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약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갑자기 심해진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저하와 피로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간단한 일상 활동도 큰 노력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극심한 피로감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관절통 등 여러 가지 통증이 지속되는데 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친구 만나기, 가족 모임 등에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 중 몇 가지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지인 김 씨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당연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읽은 책에서 이런 증상들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이번에는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통증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장병, 당뇨병, 암, 파킨슨병, 뇌졸중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세요. 둘째, 상실과 변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 어려움, 독립한 자녀들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 등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상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그 슬픔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성이 제한되거나 친구들이 떠나가거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만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째, 뇌 내 화학물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잘 견디고 회복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죠. 이런 차이는 우리 각자가 가진 회복 탄력성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회복 탄력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세요. 매일 목표를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10분 산책하기, 오늘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은 목표들이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죠. 또한 지역 사회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노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전문적인 치료와 자가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화학물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요즘 나오는 항우울제들은 예전보다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문제 해결 치료 등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어요. 이런 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꾸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며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과 변화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나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집중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병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도 좋아요. 움직임이 뇌에 기분 좋은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답니다. 셋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술이나 카페인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아요. 넷째,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자기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했어.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마음 챙김과 명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몇 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황혼기의 마음건강 노인 우울증 극복 가이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들, 원인과 위험 요인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방법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의학적 질환이며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 유전적 요인, 환경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둘째, 나이 들면 우울한 게 당연하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울감은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셋째, 우울증은 약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실제 질병이며 세계보건기구 WHO도 인정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넷째, 우울증은 치료해도 소용없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매우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 심리 상담,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8~90%의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많이 힘들겠구나와 같은 말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둘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격려해 주세요. 함께 병원에 가주거나 상담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꾸준히 연락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화나 방문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넷째, 작은 일상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산책을 같이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간단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노년기 건강, 행복한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 인생행복 채널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황혼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